안녕하세요. 1월 26일 원픽장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말씀드린 대로 연휴 동안 그동안 관심 많으셨고 질문이 많은 종목 몇 가지를 제가 리뷰를 많이 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카카오게임즈고요. 연이은 흥행을 이루고 있어요. 출시된 게임들이.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10여 종의 신규 출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25년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매수 움직임이죠. 그리고 추가 매수 이후의 전략. 여기 궁금하시죠? 뭐 계속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영상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 영상 맨 마지막에 올리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먼저 올려드릴게요. 참고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차트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그죠? 이 눌림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반등하지 못하고, 그죠? 반등을 못하고 행보 이후에 다시 흘러내리는 국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의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요새의 흐름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면 정석이죠. 그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정석이죠. 근데 이 정석을 깨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든 뭐 어쨌든 일반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요 구간이죠. 요 구간까지 내렸다가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분기해서 그죠? 이렇게 다시 한번 차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게 요새 유행하는 패턴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릴 때 그 패턴이 어느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요 라인 안에서 얼마큼 잘 분할을 매수하는 게 매수했을 때 수익의 성패를 가를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대 10회까지도 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금 관리는 어쨌든지 간에 본인이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시던. 그러면 보통 이렇게 제대로 매매를 하시면 사실 지금 구간이 오히려 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추가로 더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 이런데 그냥 이렇게 몰빵 사셨다든가 뭐 이렇게 몰빵 사셔서 그냥 기다리시는 경우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패턴이 그런 분들을 노리시는 거예요. 노리는 겁니다. 그런 일반 개미들을.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못 견디는 그 영역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또 요거를 깨는 영역. 이걸 제일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이 나가고 여기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기서 얼만큼 더 기다려요. 여기서 샀는데. 그죠? 손실률은 극대화됐는데 또 여기서 샀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자금을 관리를 하시고 하는 방법을 바꾸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 방법이 정답도 아닐 수도 있고 제 시나리오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각자 판단하시는 거죠. 저는 그 제 상황을 제가 해드리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나는 자금이 너무 작아서 나는 뭐 한 두세 번밖에 매매를 못 하겠어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패턴을 봐줘야죠. 그러니까 폭은 이만큼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폭은 만드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난 두 번밖에 매수를 못 하겠어. 그럼 여기서 처음 매수했죠. 여긴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쵸?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패턴이 뭡니까? 제 최악의 패턴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난 두 번째를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 이거랑 어떤 움직임이 나오든 난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내가 두 번 살 수 있는데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산다는 거는 그냥 뭐 운이 좋아서 이게 그냥 쉽게 가면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마음고생을 심하게 할 수밖에 없죠. 내려오면 그죠? 그리고 내가 세 번 살 수 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사고 그죠? 여기서 한번 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번에 무함에서 살 수 있다면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또 여기서부터 또 추가로 매수를 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15,940원부터. 그래서 추가적으로 종가가 저가가 형성되면 또 사고 15,000원 하면 또 사고 또 분기하면 또 사고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이렇게 분할을 해서 살 수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려왔죠?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렸죠. 패턴이 이렇다군요. 그러면 여기서 모아온 것들, 그죠? 여기서 모아온 것들을 여기 올라왔을 때 얘도 내려올 거 아닙니까? 20선이. 그럼 20선을 돌파한 흐름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 나왔을 때 평단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쨌든 반을 정리해주고 눌림이 또 나오면 여기서부터 또 추가를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패턴이 어떤 거냐면 보세요. 지금의 패턴은 이게 고전적인 패턴입니다. 패턴이고 이쁜 패턴이죠. 쉽게 가는 패턴이고 아주 강한 패턴이고요. 근데 시장에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고 지금 크게 움직임이 우리가 아주 대상승이다 굳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계엄령 이후에 바닥을 찍었다고 보고 이 바닥 이후에 FOMC에서 이 바닥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닥을 진바닥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진바닥이 나온 과정이 계엄령이라는 흐름으로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제 채널에 보시면은 바닥의 흐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잡설로 한번 드린 내용이 있어요. 동영상 내용이.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생각들, 그 생각들이 어떤 사건으로 발생했을 때 나오는 바닥은 진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 그러면 2025년은 저는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 상승에서 뭐 지금 당장에 뭐 주도주는 반도체하고 로봇이죠. 로봇인데 이 반도체만 로봇만 갈 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상승 계열에 돌 겁니다. 그러면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이런 전통적인 인터넷 관련주들도 상승에 선봉장에 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이 흐름은 이제 상승하기 위한 초반의 움트림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흐름에서 내가 어느 종목을 가져갈지, 어떤 종목을 가져갈지, 또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카카오 관련주들이 많죠. 그죠? 카카오페이도 있고,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 중에서는 카카오페이도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 종목들 중에서 누가 먼저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종목 교체까지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가 더 강할지 카카오 페이가 더 강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카카오 게임즈는 이전의 흐름보다는 영업상의 흐름이랑 기업의 흐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2025년에는 이 열종의 신작의 출시가 있고 또 매각이라는 부분도 어쨌든지 간에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재료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겁니다. 김범수 의장의 사법 어떤 흐름과 함께 요거 매각은 분명히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10종의 출시가 어쨌든지 간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초반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나빴던 것을 어쨌든지 간에 좋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충분하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카카오 게임즈를 얼마나 저렴하고 좋은 가격에 사서 들고 가면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트레이딩이 없이 예를 들어서 트레이딩이 없이 이렇게 가는 주식을 난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가져갈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주식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럼 난 여기서 사서 여기 가기까지 기다리질 못하고 이 어딘가에 많이 흔들리고 마음고생이 어마어마하게 심할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걸 때에 맞춰서 트레이딩을 해준다면 그냥 수익을 내면서 계속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수익을 계속 내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분할 매수라는 흐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강점적으로 내가 잘 하지 못한다 그러면 본인이 어쨌든지 간에 패턴을 바꾸셔야 되는 거고 그 패턴을 못 바꾸고 나는 어쨌든지 간에 두 번, 세 번 어떤 횟수를 내가 정해놓고 사겠다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흐름에 내가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렸다 그러면 이 흐름의 시나리오 상에서 내가 두 번밖에 못 산다 그러면 한 번은 여기서 하지만 한 번은 요 라인 마지막 라인에서 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균형이 맞을 거 아닙니까? 올라갔을 때라도. 그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지, 내가 또 매팅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고생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문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지금 어쨌든지 간에 추가 매수를 기다리고 있다면 문의가 그렇게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있으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본인 자금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하셔야 된다. 그래도 제가 나중에 되면 어차피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는데 그때 되면 뭐 같이 대화를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단순히 동영상을 올려드린 입장에서 모든 내용들을 제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고 제가 계속 주입적으로 뭘 알려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는 시나리오에 버쳐서 어쨌든지 간에 내가 베팅을 얼마큼 하고 몇 번 분할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베팅의 강도를 각각 또 위치를 한번 조절을 해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좀 유리할 수 있겠죠. 이제 얘기가 길어졌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이 라인은 매수 구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매수 구간을 제시해 드렸었냐면 이렇게 해드렸죠. 17,610원부터 이 라인 아래로 15,000원 아래로 이렇게 하면서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세 번 매수된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오면 네 번인데 요 사이 안에 저가가 계속 갱신될 경우는 추가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가 갱신되면 또 추가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대로 세 번의 매수를 했어요. 근데 저가를 갱신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추가를 하는 겁니다. 추가를 하는 거고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 15,000원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추가했다면 15,000원 그 다음에 사겠죠. 그럼 네 번째 산 거고 다섯 번째 아닙니까? 또 15,000원 분개해요. 그럼 거기 저가에서 또 사는 거죠. 여섯 번째 사고 또 일곱 번째 사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겠어요? 만약에 이런 흐름이라면 이렇게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샀던 부분들이 여기서 샀던 부분들하고 합쳐져서 이 라인을 돌파하면 수익 구간이 되는 거고 여기서 반정리하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 눌림이 또 있을 겁니다. 여기서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방법을 택하냐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여기 눌림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나왔던 형태가 똑같이 여기서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두 번의 패턴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죠. 이런 과정이.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바닥을 찍었다 그러면 이런 과정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이 과정을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오히려 더 쉽지만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패턴은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 카카오 게임즈의 2025년은 좋아질 거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러면 증시가 6개월을 선반영한다 그러면 얘들이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는 것은 리포트들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럼 6월부터는 얘는 어쨌든지 간 주가에 반영이 나올 거라는 건데 지금 현재 정치 일정으로 봤을 때 2월 말부터의 그 이재명 이심 재판이라든가 그 탄핵 관련 재판이라든가 이런 게 거진 윤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어쨌든지 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먼저 움트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도 잘 생각해서 맵팅을 한다 그러면 요 지금 현재의 구간은 이제 앞으로 25년에 카카오 게임즈에서 제일 가장 싼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다음을 본다면 이 종목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내가 얼마큼 이 종목을 가지고 많이 발라먹고 많이 움직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그럼 뉴스나 한번 볼게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보세요. 카카오 게임즈가 아키에이지 워 1월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1월 대규모 업데이트가 무슨 내용이고 뭐가 좋냐 하는 건데 게임은 그래요. 뭔가를 대규모 업데이트 했을 때 유저들이 그동안 하던 게임이 지루하지 않습니까? 지루해지거든요. 하다 보면. 근데 그게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유저도 그렇고 새롭게 신규 등장하는 유저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게임의 내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죠. 그거를 1월부터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효과가 또 나타날 거예요. 아케이지 이거 같은 경우 또 인기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또 NC소프트가 아케이지 워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를 했어요.
카카오 게임즈에 리니지 2M이 표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입장에서는 호재죠. NC가 패소를 했으니까. 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경쟁이 심화하고 흥행이 불확실해서 목표가를 다운시킨다고 KB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근데 나는 얘들 증권사들 리포트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작년에 냈어야죠. 작년에. 그죠? 작년에 냈어야죠. 지금은 완전 바닥을 찍고 돌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는데 이때 바닥 국면에서 이런 리포트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일반 개미들이나 이것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개미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에 다 흐름 중에 바닥 중에 바닥인데 이 구간에서 이렇게 내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향후에 어떤 흐름이 나올 거고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한다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결과를 갖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결과. 그동안의 결과. 2024년의 결과를 가지고. 4분기 때 뭐 어쨌든지 간에 실적이 좀 악화됐다. 이 부분 또 4분기 2024년대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게임 회사들이 경쟁 심화하고 흥행 불확실했다. 근데 25년의 카카오가 다르단 말이에요. 25년의 카카오가.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리포터들은 제가 봤을 때는 참고를 전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예 무시를 하시는 게 매매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시면은 카카오 게임즈가 POE2 패스 오브 엑젤2죠. 국내에 순항하고 한바구음을 짓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스팀 인기 4위 등 해가지고 카카오 게임즈가 올해 2025년 첫 번째죠. 첫 번째 작품인데 패스 오브 엑젤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도 뭐 어쨌든 언급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뭐 주가도 많이 오르긴 했었지만 어쨌든지 간에 뭐 초반 흥행 미소를 짓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분위기죠. 그렇다 그러면 첫 번째 출시한 제품이 어쨌든지 간에 기존의 게임 외에 새롭게 어떠한 매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어쨌든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매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초반에 흥행을 한다고 바로 매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반 흥행을 바탕으로 유저들의 어떠한 의견 사항을 받아들여서 초반에 대규모 패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패치로 인해서 이제 고객들이 이제 원하는 사항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본격 과금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대로 어쨌든지 간에 흐름조차도 모르면서 리포트를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기가 너무 많아서 고객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1월 21일 기사죠. 이메일 문의만 54만 건 이상이 폭주했답니다. 왜 54만 건 이상이 폭주합니까? 요구사항들이 많은 거죠. 그죠?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POE 측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패스 오브 엑셀 2가. 그랬을 때 지금 보시는 대로 대규모 패치를 적용했죠. 장기흥 행체제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1월 19일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부분을 받아들여서 대규모 패치를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겠죠. 흥행이라든가. 그랬을 때 이게 장기 흥행으로 체제가 구축이 된다면 첫 번째 작품이 성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3차 뭐 계속 10여 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작품들의 흥행성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25년의 출발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 카카오 게임즈 자체로 봤을 때 주가는 물론 지금 흘러내리고 있지만 그 주가의 흐름은 어쨌든지 간에 굴곡이라는 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항상 주가 투자를 할 때 이전보다 다음이 이 회사가 더 나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카카오 게임즈의 2025년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대로 카카오 게임즈는 올해 신작 러시 기지개를 할 건데요. 그죠? 패스 오브 엑셀 2의 흥행을 이어서 카카오 게임즈 신작 러시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10여 종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바랄라 서바이벌, 라이온하트가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죠. 이유 있는 자신감. 그래서
지금 한 손으로 간편하게 게임즈 완성도도 구. 요새 다 모바일 쓰니까 모바일로 나오는 겁니다. 모바일로. 그래서 요 부분이 어떻게 될까도 굉장히 궁금했었죠. 그죠? 근데 보시다시피 로컬라이크 골목 상권에 등장한 맥이 바랄라 서바이벌. 그래서 지금 아주 요 부분에 바랄라 서바이벌 등장과 함께 지금 그 부분에 있던 중소개발사들은 아주 그냥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생태계 교란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PC 게임용인데 이거를 모바일로 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바일 게임 특성상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초반에 잡아야 되죠. 초반에 움직임에. 그래서 얘들이 바랄라 서바이벌로 임팩트 있는 10분을 선보일 것이라고 아주 공언을 하고 나섰죠. 라이온하트 측에서 10분 안에 어쨌든 지간 유저를 잡아야지만 이 게임이 성공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10분 만에 한 판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판을 즐길 때 10분이 걸리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10분을 얼마나 임팩트 있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체험기를 봤더니 조작 쉴 틈이 없고 10분 만에 쾌감이 폭발한다고 체험기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 초기화가 이루어져서 도전도 이어지고 부활 시스템도 적용되고 해서 요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뭐 아주 작은 게임이라도 할 때 이게 내가 몰입이 돼야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새 또 보던 사람들이 주기가 짧아졌잖아요. 쇼츠를 선호하는 이유도 영상 자체를 길게 못 보는 것보다 그렇게 짧게 뭐 어쨌든 내가 어디에 몰입할 수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10분에 얼마큼 몰입시킬 수 있느냐 게임으로 그게 중요할 수 있겠죠. 보시는 대로 그렇게 한 덕분에 바랄라 서바이벌 같은 경우 출시 첫날 구글 플레이를 1위를 했습니다. 그렇죠. 1월 23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뭐 POE도 그렇고 POE2도 그렇고 지금 바랄라 서바이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첫 번째 출시하고 두 번째 출시했던 것들이 다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25년의 카카오 게임즈는 좋아지는 거잖아요. 일단 성공하고 있잖아요. 여기 나왔는데 아 참패했다 뭐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네. 나오는 대로 다 뭐 1위 하고 그죠? 뭐 어떻게 지금 흥행하고 있고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카카오 게임즈의 2025년은 2024년보단 좋아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2024년 4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왜요? 이미 악재는 다 나왔잖아요. 그래 더 안 좋아질 게 없잖아요, 이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얘들이 뭐 수익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벌어주지 혹시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손해 보는 건 아니잖아요. 흥행에 성공한다 그러면 그럼 얘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나쁜 바닥은 이제 없는 거니까 주가라는 거 단순히 보시면 됩니다. 뭐 어렵게 보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제일 그 어쨌든지 간에 그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제일 가장 그 리스크죠. 리스크를 사람들이 잡고 있는 게 어쨌든 김범수 의장의 구속과 함께 또 지금 어제 보석으로 나왔지만 재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하는 부분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총수 사익 구조가 아니고 뭐 기업 지배 구조, 도덕적 해이가 문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가 많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그 정권에 따라서 뭐 갈릴 문제인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지금의 정권보다는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은 조금 편해질 부분은 있겠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 쇄신위원장인데요. 이 부분도 어찌됐든지 간에 해결이 될 거로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어떤 게 우리한테 그 전면으로 들었으나요? 매각이죠. 매각입니다. 공공연하게 매각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사업 부분도 지금 대부분 정리하고 인원도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2024년 4분기 실적 바닥을 찍은 이후로 이제 나빠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사 자체가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회사 자체의 그 신작들도 뭐 지금 활력을 받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면 요 지금 좋아진 기업을 가지고 매각 얘기라고 나오고 매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잘 키우면 되죠. 신작이나 이런 게 잘 커진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 2025년이 나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걸 전제로 해서 다시 한번 차트 흐름을 본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눌리는 부분은 그냥 눌림이에요. 그냥 눌림. 그리고 우리 지금 요새 이 패턴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패턴, 이 쌍둥이 패턴을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영상을 보시면 이 패턴에 대해서 되게 강조 많이 해드리고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제일 유행하는 패턴이고 이 유행이 왜 유행하냐? 보통이 다들 이렇게 막 그 완빵으로 매수를 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패턴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완빵 매수하시면 안 돼요. 어떻든 이렇게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성공 한 번이 결국은 이 완빵 매수로 인해서 여기를 못 기다리게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기다리기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쉽지 않죠. 또 얘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좀 편하긴 한데 이렇게 안 올라가는 게 거의 90%잖아요.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예를 들어 여기를 다 견딘다고 해도 여기서 사서 여기를 견딘다고 해도 이렇게 올라서 여기 내려오는 거에 못 견디고 손절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죠? 여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가긴 갈 건데. 그죠? 어쨌든 이러쿵 저러쿵 간에 매매 패턴은 본인이 맞출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패턴이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잘 하고 있다가 올라왔을 때 이 부분에서 어떻게 강한 모습을 보이느냐. 그래서 아주 강하게 뭐 상한가로 때린다. 그럼 뭐 굳이 수익 실현할 필요 있나요? 또 봐야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눌림이 올 때 추가하고 그런 방법을 가지고 또 말씀드린다시피 얘가 여기를 돌파해요. 돌파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려요. 또 다시 눌림이 오겠죠. 그죠? 이렇게 왔던 눌림이 또 올 겁니다. 이렇게 오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패턴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요새 추세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월봉 보세요. 지금 20개월봉을 시도하다가 내려오고 있죠. 그럼 지금 내려오는 형태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이 형태로 본다면 밑으로 가는 형태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얘가 밑으로 이렇게 쭉 갈까요? 계속 쭉 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쭉 가는 게 아니고 최소한 만약에 밑으로 간다 그러면 꼬리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꼬리를 만들고 다시 양봉을 뽑든지 아니면 여기서 꼬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봉에서 양봉을 만들어서 끝든지 이런 형태가 나올 걸로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의 흐름을 잘 보시면 되죠. 그렇다 그러면 얘가 꼬리를 만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1봉에서 15,000원을 깨는 구간, 그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흐름이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구간에 충실하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오히려. 그쵸? 싸게 많이 샀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면 수익 나고, 수익 난 걸로 배째라고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했을 때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싸게 많이 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 맘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눌림이나 이런 거. 또 돌파했을 때도. 근데 여기 어디든가에 샀다 그러면 여기 올라가면 그렇잖아요. 수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뭐 할 수 있고 또 내려오면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흐름이 나올 때가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흐름인 거예요. 사실 이렇게 사서 올라갔을 때 수익 실현해주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올라가면 이 부분 만만대로 볼 수 있잖아요. 평단이 이쪽이면 그죠? 고액이기 때문에 분할도 하는 거고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 카카오 게임즈 연휴를 즐겁게 보내시고 주식 가지고 너무 맘 상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보십시오. 편하게 보시면 오히려 수익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2025년에 카카오 게임즈가 더 좋아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시고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눌림에 적극적인 베팅을 하실 거고 안 좋아질 것 같은데 하면 이 종목 말고 다른 거 종목 찾으시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렇게 한번 제시해 드려 보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